지난주에 일본 온천 다녀왔는데 세상에 음식도 좋고 물도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수강생 중 한 명인 정숙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 사진 속엔 분명히 안사돈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분 저희 안사돈인데 혹시 아세요? 어머, 선생님이랑 사돈지간이셨어요? 우리 계모임 멤버예요. 친정어머니 간병 때문에 아이를 못 본다던 사람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4살 김은실입니다. 60대 중반의 얼굴엔 세월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났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실을 떠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절이 가끔은 그리워지곤 합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붓과 한지를 챙겨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엔 언제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글을 써요? 70 넘은 어르신 수강생들이 붓을 들며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어옵니다. 오늘은 희망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면 수강생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지켜보죠. 먹물이 스며들며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정말 명필이세요. 글씨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칭찬에 저는 늘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따뜻해집니다. 예전 교사로서의 보람을 또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조용한 행복이 함께합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첫째 아들 상우는 올해 35입니다. 3년 전 미나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미나는 수수하고 공손한 아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나가 밝게 인사하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따뜻했는지 마치 친딸 같았습니다. 둘째 현우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가끔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 좋은 사람 만나면 금방 결혼할게요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저녁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첫째 아들 상우와 미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 연락도 없이. 무슨 일 있어? 은실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상우는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어머니, 미나가 상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은실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주,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었는지요. 결혼 후 3년 동안 아무 말 없던 터라 궁금했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니?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네, 저희도 걱정했는데 드디어 임신했어요. 미나의 환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심스레 떨리는 게 느껴졌죠. 축하한다. 상우야, 미나야, 정말 축하해. 은실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상우가 웃으며 장난을 치자 이 녀석아, 벌써부터 그렇게 부르냐? 저도 웃으며 머리를 툭 쳤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달콤한 호칭인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잡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던 상상 속에선 제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죠. 여보, 잠이 안 와요?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주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예쁠까요? 그러게.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네. 남편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은실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한 설렘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실은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사랑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아름답게 썼습니다. 선생님, 오늘 글씨가 유난히 예뻐요. 좋은 일 있으세요? 수강생들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저 할머니가 된대요.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그 따뜻한 축하에 제 마음은 더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벅찬 설렘이 얼마나 쓰디쓴 현실로 바뀔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마치 선물 같았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은실은 붓을 정리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진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은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기용품 매장을 기웃거렸습니다. 작은 베네저고리, 손바닥만한 양말 하나에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나 예쁠까? 혼잣말을 중얼이며 진열대 앞에 한참을 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죠. 하지만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고 눈빛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하던 그녀에게 은실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의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이를 부탁하려는 것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뭔데? 편하게 말해봐.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그 이야기였어요. 은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대출이 많아서 제가 출산휴가를 오래 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친정이랑 시댁이 가까우니까 두 분이 나눠서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미나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에 은실의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마음고생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힘들었겠구나.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볼게. 은실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부담될 리 없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어머니 강의는 괜찮으세요? 미나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 강의는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2번으로 줄이면 되지. 은실은 환하게 웃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실은 안사돈과 만나 육아 일정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안사돈은 결혼 초에 봤던 그대로 말투도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돈,
우리 서로 도우면서 잘해봐요. 그럼요, 사돈. 손주 키우는 재미가 또 쏠쏠하지 않겠어요? 안사돈의 웃음소리가 밝았어요. 은실은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바로 옆동이니 주 3일, 사돈께서 주 2일 어떠세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서로 부담도 없고 좋겠네요. 맞아요. 우리 손주 예쁘게 키워봐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늘 예측대로 되지 않죠. 손주 육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실은 막 손주를 안고 달래던 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사돈, 정말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순간 은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간병인을 구하기 전까지 당분간 손주 돌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은실은 품에 안긴 손주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멍해졌습니다. 갑자기요? 다른 형제들과 나눠서 돌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안사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족의 사정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돈, 최대한 빨리 정리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은실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오래가게 될지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유와 기저귀 갈이 손주를 안고 토닥이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무릎은 점점 아팠고 허리는 늘 쑤셨습니다. 교사 시절 오래 서 있어 생겼던 무릎 관절염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등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방금 재웠는데 벌써 깨어났습니다. 오냐? 괜찮아, 우리 아가. 은실은 다시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무릎에서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을 참고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사돈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은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아, 사돈 안녕하세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여전히 어색했어요. 사돈 혹시 간병인은 구하셨나요?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요. 하루 종일 혼자 아이를 보는 게 은실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정말 한계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해요. 아직도 간병인이 안 구해졌어요. 안사돈의 대답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은 있었지만 진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은실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실은 다시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얼굴이 천사 같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달콤했던 기대가 점점 쓴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진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안사돈이 손주를 맡아주는 날이었지만 요즘은 남편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애 보는 걸 뭘 알겠어. 말은 안 해도 마음속 걱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 어린 아기라 혹여 실수라도 하진 않을까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붓을 쥔 손이 자꾸만 떨렸고 평소 같으면 단번에 완성하던 글씨를 몇 번씩 다시 써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한 수강생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은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손주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친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붓과 먹을 정리하며 그들의 대화를 흘려듣고 있었죠. 지난주에 일본 온천 다녀왔는데 세상에 음식도 좋고 물도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수강생 중 한 명인 정숙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은실은 별 생각 없이 그 사진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은실은 대수롭지 않게 사진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사진 속엔 분명히 안사돈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안사돈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온천을 즐기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 한 점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이분 저희 안사돈인데 혹시 아세요? 은실이 조심스레 묻자 정숙 씨가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 선생님이랑 사돈지간이셨어요? 우리 계모임 멤버예요. 여행 자주 다니시잖아요. 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실의 다리가 힘이 풀렸습니다. 친정 어머니 간병 때문에 아이를 못 본다던 사람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실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수강생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안사돈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내가 이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이었나 싶어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말도 안 돼요. 사돈이 여행 갔다고요. 간병한다더니 온천에서 친구들이랑 웃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정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그것도 복지관 수강생한테.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로 당신한테 애 맡긴 거야? 정말?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나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미나와 상우가 주말에 손주와 함께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미나야, 이제 엄마가 혼자 보는 게 너무 힘들구나. 무릎도 너무 아프고 체력이 안 따라줘서.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돈 쪽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미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봤는데 미나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세요. 그 순간 은실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며느리마저 사돈과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미나야, 그런데 내 친정엄마 일본 여행 다녀온 거 알고 있었니? 은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간병 때문에 아이 못 본다면서 여행은 어떻게 다녀오신 거니? 은실의 말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해봐.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니?
어머니, 죄송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실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보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걸 그냥 전해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만 바보였구나. 은실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그렇다고 그 사실을 어머님께 그대로 전달드리기도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저도 일하러 나가야 하고 중간에 낀 입장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나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뒤였습니다. 믿고 아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야.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 해. 은실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줄 준비를 해야겠다고. 조용히 복수하자. 은실의 눈빛에 처음으로 단단한 결의가 스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진 자리, 그곳에서 은실은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며칠 밤을 고민하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때가 왔어요. 그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은실은 손주의 모든 용품을 세심하게 챙겼어요. 기저귀, 분유, 젖병, 여벌옷까지 빠짐없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안사돈의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은실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떨렸을 다리도 오늘은 단단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은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품에 안긴 손주가 잠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는 거야. 은실이 달래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평정심이 있었습니다. 도착한 현관 앞.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 여전히 단정한 차림의 안사돈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로? 안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사돈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안사돈은 깜짝 놀라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당황한 안사돈은 아이를 받아 안으며 허둥댔습니다. 그동안 일본 온천 여행도 다녀오시고 개모임도 즐기시고 많이 쉬셨으니 이제 손주는 사돈이 보실 차례입니다. 은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킨 것을 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약속이... 간병은 다 끝나셨죠? 여행 갔다 오신 거면 간병은 끝나신 거잖아요. 은실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할 말을 잃은 채 아이가 우는 소리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돈, 정말...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온천이나 다녀오겠어요. 사돈처럼요. 은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안사돈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와 안사돈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이랑 짐을 다 안 사돈 집에 두고 왔어요. 정말. 안 놀라든? 할 말을 잃더라고요. 온천 여행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하얘지던데요.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김은실한테 잘못 걸렸네. 그 사람. 우리 벚꽃이나 보러 갈까요? 기왕 이러는 거 여행도 좀 하고요. 은실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진심이야? 응.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가겠어요? 남편도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당당한 모습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휴대폰도 꺼둔 채 갑작스런 꽃놀이 여행을 떠났어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분홍빛 벚꽃길. 은실은 창가에 기대어 바람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이 흩날리는 꽃잎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아래를 걸으며 은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진짜 쉼이구나. 은실이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걱정 없이 꽃 풍경을 즐기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밤에는 푹 잤어요. 아이 울음소리에 깨지 않는 밤이 얼마나 달콤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내일 뭐 할까요? 그냥 느긋하게 있어요. 아무 계획 없이요. 은실과 남편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틀째 되는 날 휴대폰을 잠깐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안사돈과 미나, 상우의 전화였습니다. 봐요. 이렇게 연락 올 줄 알았어요. 은실이 피식 웃었어요. 급해지니까 전화하는구나. 남편도 어이없어 했어요. 하지만 은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숙소에서 사흘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네요. 은실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상했던 방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실은 말없이 미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미나야. 은실은 조용히 미나를 안으로 들였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드디어 미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미나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떨림에서 그간의 혼란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미나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사실 엄마가 아이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계속 맡아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3일 2일 나눠서 보기로 합의된 거였는데 엄마가 갑자기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셔서 전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기엔 어머님께 너무 죄송했고 엄마의 그런 모습이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은실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미나 역시 이 상황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미나야, 어머님께 거짓말한 게 너무 괴로웠어요. 밤마다 죄책감에 잠도 못 잤어요. 미나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나가 그 손을 잡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내가 양쪽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미나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은실은 깜짝 놀라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미나야. 그럴 필요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내 마음 알겠어.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은실이 미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안사돈이 은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사돈, 그녀는 문턱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과드릴 기회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실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도 힘드셨겠지만 거짓말은 너무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안사돈의 사과는 진심 어려 보였어요. 그 순간 은실은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과거에 머물기보다 지금과 앞으로를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미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이제 시터를 구해서 두 어머님 모두 육아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했어요. 미나의 말에 은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니? 네, 남편이랑 상의했어요. 이제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저희 마음 편하자고 부모님께 짐을 드린 것 같아 반성했어요. 며칠 후 실제로 아이돌 보미가 집에 왔습니다. 젊고 경험 많은 시터였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손주랑 즐거운 시간만 보내주세요.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은실과 안사돈은 서로 부담 없이 손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실은 복지관 캘리그라피 강의도 다시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렸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온 일상이 다시금 은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수강생들의 말에 은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도 수강생들이 은실의 글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사랑. 오늘 쓴 글자였어요. 저희는 가족의 사랑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미나와 상우가 아이와 함께 놀러 왔어요. 이번에는 부담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상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우리 가족인데. 은실이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이제는 정말 순수한 기쁨으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시간을 되찾은 은실.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이용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말입니다. 붓을 정리하며 은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은 이제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해준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강요가 아닌 기꺼이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 육아라는 이름으로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심과 존중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솔직해야 하고 사랑이기에 더 조심스럽게 나누어야 하는 감정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은실의 선택처럼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